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챕터 21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655페이지가 되는데요. 변전소에서는 일단 뭐 모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더라도 일단 다음 배전공학 파트로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짧더라도 일단 시간을 종료하고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배전공학은 또 다른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65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변전소의 역할이 나오네요. 말 그대로 변전소는 그거죠. 전압을 승합하거나 강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력과 집중 배분, 그 다음에 개통 보호 설비, 또 전압 조정을 하는 조상 설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있죠. 역할이라든가 구비 조건을 보면은 그렇죠. 첫째, 전압의 변성과 조정. 예. 또 전압을 규정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상 설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의 집중과 배분인데 주로 이제 모선에 버스에 송전선로든 배전선로든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 이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력 조류의 제어인데요. 사고 시 전력 조류를 배분하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나오네요. 무효 전력 제어는 그 특성상 발전기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부하에서 근접하여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변전소의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 등을 설치하여 무효 전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송전선로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있고 여기 부하가 있다고 볼 때요. JX겠죠. 실제로 무효전력의 조정을 담당하는 거는 무효전력의 공급은 거의 대부분 발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의 지상운전 이걸로 해서 개통에다 무효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발전기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발전기에서 조정한 양이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 여기서 발전단에서 모두 다 무효전력 이걸 조정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서는 뭐가 발생이 되죠? 무효전력 손실이 발생해죠. 즉 I의 제곱 X라는 발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QL이. 따라서 여기서 100을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하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손실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게 손실 없이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바로 조상 설비 QC라든가 아니면은 블로 리액터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손실 측면에서는 부하에 근접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전압 조정용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한 무효 전력도 마찬가지고 역률 개선도 마찬가지죠. 역률 개선도 개선하고자 하는 부하에 직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뭐 근접해서 한다 이런 뭐 손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하단에 설치한 용량보다 송전단에 설치했다는 것은 이 손실만큼의 더 용량이 더 커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변전소 및 송전선로, 배전선로 보호. 그다음에 변전소 설비 내 자체 고장을 보호하거나 또는 송전선로를 보호하거나 이러한 차단기 등 여러 가지
보호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656페이지 볼게요. 모선, 버스 이렇게 부르죠. 모선이란 주변 악기, 조상 설비, 송전선로, 배전선로 접속되는 공통 도체더라. 뭐 경동선, 뭐 알루미늄선, 연선, 뭐 파이프 등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버스를 보면은 연선이나 이런 건 쓰는 거는 이제 5개용 변전소라든가 또는 파이프를 쓰는 것도 5개용 변전소고, 지금까지 뭐 GIS 이런 거는 이런 연선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단일 모선 싱글 버스가 있네요. 예. 자, 단일 모선도 이제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섹션 구분형이 있고 섹션 미구분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섹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구분 장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분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섹션 구분형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제 단일 모선이라 하더라도 버스 중간에 타입 12를 놔뒀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림 21.1에서 같이 단일 모선은 섹션 미구분형과 섹션 구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섹션 미구분형은 열랑용 차단기 즉 타입 12가 없더라. 근데 모선이 불량할 때는 절환이 안 되더라. 이게 단점이 있죠. 그래서 또 이 섹션 12 대신에 DS를 사용하기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버스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보조 모선으로 쓰는 건데 국내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트랜스퍼 버스를 주로 쓰는 데 같은데 보면 미국 같은데 보면은 33kV 배전망에도 이런 트랜스퍼 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없습니다. 자, 절한 모선, 이중 모선과는 달리 주모선과 보조 모선으로 나눠지더라. 평상시에는 주모선을 운전하고 그 다음에 주모선을 점검하거나 유지보수 할 때는 트랜스퍼 버스, 그러니까 보조 모선으로 절환하여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이제 이중 모선이 있는데요. 자, 이중 모선하고 트랜스퍼 버스하고가 보면은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절한 모선 트랜스퍼 버스하고 이중 모선 버스하고는 구조는 똑같아요. 그죠? 구조는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이 트랜스퍼 버스는 버스 하나가 똑같이 넘버1과 넘버2 똑같이 존재를 하지만 트랜스퍼 버스는 이 보조 모선이 평상시 때 전압이 인가되지 않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고. 예. 근데 이중 모선은 1모선, 2모선 두 개가 다 평소 때부터 전압이 인가돼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림 21.3 밑에 보면, 자, 그림 21.3을 보면은 A는 112 방식이고 B는 212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12를 두 개를 설치했느냐 하나를 설치했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그냥 버스에다가 넘버1 버스, 넘버2 버스 이런 게 다 전압이 인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달로기 또는 타입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입 12가 항상 오픈, 그러니까 노멀 오픈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모선에 비해서는 운용상의 어떤 신뢰도는 조금 높다.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중모선 여기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섹션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 넘버 1 버스고 넘버 2 버스인데, 물론 여기에 이런 섹션 구분, 아니죠, 타이 시비를 둘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도 이런 섹션 구분, 시비 뭐 이렇게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그려놓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쌍가루 4번 1.5 차단 방식이 있습니다. 자, 1.5 차단 방식을 보시면 버스는 넘버 1, 넘버 2 두 개인데 연결하는 차단기는 3개예요. 그래서 1.5 차단 방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21.4에 보면 공용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노멀 오픈입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더라. 또 한쪽 모선은 고장시, 사고시 또는 뭐 점검시 했을 때는 공용 시비를 ON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용하던 전용 시비는 다시 오픈을 하게 되면은 공용 시비를 통해서 다시 공급할 수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는 345 계통에는 다 1.5 차단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 658페이지 보면 환상 모선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링 버스입니다. 링 버스. 이거는 각 회선은 2계통 이상에서 쓰잖아요. 정전 없이 차단기 점검 등이 가능하더라. 일반적으로 345 이하의 계통의 변전소에 적용하고 있더라. 자, 21.2.2에 보면 국내 변전소의 모선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압별로 해가지고 쭉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국내 모선을 갖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일반적인 버스의 구성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를 했지만 21.2.2에는 바로 국내 모선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해놓은 겁니다. 자, 국내 변전소의 모선을 보시면 표 21.1을 볼게요. 자, 765에서 345로 스텝 다운하는 변압기는 거기서 2B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이중 모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버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 차단 방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765에 345로 스텝 다운하는 변전소의 모선은 2B 1.5 차단 방식 이거고 또 2B 1.5 차단 방식 이런 얘기인데 요게 이제 765에 해당되는 모선 방식이고 요거는 345에 해당되는 모선 방식이다 이거죠. 그럼 모선 방식은 똑같죠. 이중 모선의 1.5 차단 방식, 이중 모선의 1.5 차단 방식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5의 154 변전소는 345는 더블 버스의 이중 모선의 1.5 차단 방식인데 154 측은 더블 버스긴 하지만 차단기는 하나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4에서 22,900인 배전용 변전소 같은 경우는 154는 버스는 2개 차단기는 하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22,900도 이중 모선을 사용하지만 차단기는 1개다 이런 뜻입니다. 자, 765 변전소를 볼게요. 조금 전에 이게 765 측이고 이게 345 측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765도 변전소에도 역시 345 측의 765 측의 모선하고 345 측의 모선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왜요? 여기서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중 모선 1.5 차단 방식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3, 4호 변전소도 마찬가지로 3, 4호 측에는 1.5 차단 방식이고, 그 다음에 1호사 측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죠. 예. 차단기가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완 12가 하나밖에 없죠. 예. 자, 1호사 변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전용 변전소가 되겠죠. 1호사에서 22,900으로 스텝 다운 하는 것, 여기에 보면은 저 버스는 이중 모선이지만 차단기는 하나더라 이게죠. 예. 자, 그러면 그림 21.8에 나와 있는 1호사 변전소 2차 측 모선의 구성, 그러니까 21.8이 다시 말하면 2만급, 2만점 배전솔로용 버스가 되겠죠. 네. 배전솔로용 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호사 변전소 중에서도 지금 6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인버스 타입하고 2차 측 복모선 절합모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5개 철구형에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GIS화가 안 된 곳은 아직도 남아있긴 해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이런 버스 구성은 곧 없어지겠죠. 전체가 다 GIS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5개 철구형도 있고. 그래서 그림 21.9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에 3, 4, 5, 5개 철구형은 전부 다 5개 철구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IS가 안 된. 자, 21.2.3을 먼저 볼게요. 상분리 모선이 있네요. 자, 상분리 모선은 물론 변전소에서도 상분리 모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4, 1차 측이 3, 4, 5kV고요. 2차 측이 154kV더라 했을 때 여기는 23kV죠. 3차 측은. 물론 여기에 이제 뭐죠? 조상 설비가 이렇게 붙고, 그죠? 요게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다시 또 손해용으로 쓸 수가 있죠. 있는데, 이러한 그 블로 리액터라든가 전력용 캐패시터를 가는 동안까지도 삼상일체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프형. 오라 해서 여기에 뭐 SF6가 들어있고, 이게 도체 3개를 이렇게 지지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 한 가닥으로 이렇게 각 상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변전소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주로 발전소에가 주로 많죠. 그러니까 스텝업 TR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분리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을 각각 한 상 한 상으로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파이프 안에다가. 자, 상분리 모선. 발전기 단자에서 외부로 전력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소용량이면 그냥 케이블로 하면 되는데 4000A 넘는 곳에서는 별개의 금속 관내에 집어넣더라. 금속관 안에다 이제 SF6를 충진하게 되죠.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상분리 모선이라 하더라. 예. 종류에는 파이프형과 채널형 이렇게 돼. 그러니까 파이프형은 그렇죠. 이제 표피 효과 때문에 내부에는 전류가 그렇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단면적이 크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을 비워놓은 것이고, 채널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각 파이프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자, 661페이지 볼게요. 상분리 모선의 설치 위치는
주 변압기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주 변압기에서부터 발전기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텝업 TR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메인 TR이지만 이건 승합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조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제어용 변압기, 손해 제어, 그 다음에 뭐 제어용, 그 다음에 손해의 소비 전력을 쓰는 이런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어떤 계측을 할 수 있는 이제 PT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죠. 이랬을 때 상분리 모선은 발전기 단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승합용 변압기, 그러니까 저압측이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고압측이고 이쪽으로 이제 TL이 연결되니까요.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 상분리 모선을 각각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B, C 상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되더라죠. 자, 21.11 밑에요. 이 상분리 모선의 장점은 각 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더라. 그래서 상간 단락이 발생할 수 없다. 또 모선 도체를 중공 도체, 채널형을 사용하므로 도체의 단면적이 줄어들더라. 또 금속 외암으로 해서 전자차폐가 가능하더라. 또 외부 누설 자속이 매우 적더라.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이제 SF6가 충진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표피 효과가 좋고 냉각 효과가 좋더라. 그 다음에 완전 밀폐형이므로 염분이라든가 먼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더라 이 얘기죠. 또 중간중간에 뭐 10m면 10m, 20m면 20m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조립하는 형태더라. 네. 자, 이제 21.3을 볼게요. 가스 절연 개폐 장치가 있네. 자, GIS를 일반적으로 그냥 두 가지로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IS를 갖다가 가스 인슐레이티드 서브스테이션 하면은 이거는 가스 절연 변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해서 여기에 스위치 기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위치 기어인 거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 절연 변전소 이 얘기는 가스 절연 스위치 기어 개폐 장치를 사용한 변전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혼용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GIS 그래가지고 가스 절연 변전소 하면은 이거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를 사용한 변전소구나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스 절연 변전소는 종래에 대기 절연 방식, 즉 다시 말하면 옥외 철구형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옥외 철구형이라 가지고 GIS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스 개폐 장치가 없는 건 아니고요. 버스라든가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거는 이렇게 옥외 노출이 돼 있고 변압기도 이렇게 옥외 노출이 돼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또 차단기 같은 경우는 가스 절연 스위치 기어 이거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폐 장치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이며 이러한 옥외 철구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래의 대기 절연 방식을 대신하여 SF6 가스를 사용한 GIS 똑같네요.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를 유입 변압기. 유입 변압기는 당연히 옥외에 있어야 되겠죠. GIB 가스
절연, 모선을 사용한 변전소를 말한다. 자,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란 철제 용기에 모선, 차단기, 단로기 놓고 SF6를 충진한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변전소 부지, 그러니까 5개 철구형에 비해서 부지가 굉장히 적고 신뢰도도 확보되더라.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SF6 육불화황입니다. 우리가 그 SF6 이렇다는 얘기는요, S가 이게 황이 되겠죠. F가 이게 불소죠. 그래서 SF6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거죠. 뭐가요? S 하나에다가 뭐가요? 이와 같이 불소가 6개 분자가 결합된 구조, 이런 걸 갖다 SF6라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죠. 우리 N2O 이런다면 뭐세요? 질소 2개 분자에 산소 분자 1개가 결합됐더라. 이걸 물이라 하더라. 이런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특징은 물리화학적 성질, 열 전도성이 우수하더라. 공기의 1.6배더라. 강제된 거 하려면 공기의 4배 정도 되더라. 화학적으로 불활성, 무생무치, 무해의 불연성 기체다.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더라. 즉 촉매가 없는 경우 500도씨에서 분해되지 않더라. 만약에 500도씨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큰 아크에 노출되게 되면 이건 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그 단점에서 나옵니다. 전기적 성질로는 자 66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절연 내력이 우수하더라. 공기의 약 3배 정도 이렇게 되고, 소호 능력, 그러니까 아크를 없애는, 아크를 소호하는 능력이 공기의 약 100배. 그 다음에 절연 회복이 빠르더라. 그래서 가혹한 차단의 성능을 발휘하더라. 즉 탈조 차단, 근거리 고장 차단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상 결합할 때 그 근거리 고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 우리가 이제 탈조 차단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탈조를 갖다 스텝 아웃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발전기 측면에서 발전기가 탈락하더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탈조 차단, 탈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탈조 차단, 이 차단기에서는 탈조를 갖다 스텝 아웃이라 안 하고요, 아웃 오브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페이스, 이거를 탈조라 부른다는 얘기죠. 차단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발전기 그가 탈락하느냐 마느냐는 스텝 아웃으로 부르지만, 차단기에서는 이렇게 아웃 오브 페이스로 부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단점으로는 비중이 크다. 공기의 약 5배 정도 돼서 낮은 곳으로 모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공기의 밀도가 우리가 공기 밀도가 1.22로쯤 되죠.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그죠? 그럼 SF6는 5배네요, 그죠? 약 6kg쯤 된다는 얘기네, 그죠? 6kg per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압력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동일 압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온에서 액화된다. 예, 이게 저온 약 영하 섭씨로 마이너스 35도요. 이 정도 되면 액화됩니다. 따라서 이 SF6는 아주 추운 곳에서 5개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베리아에다가 SF6를 사용한 어떤 차단기든 개폐기든 이런 걸 갖다가 옥에다 설치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얼어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활성적 분해 물질 생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SF6가 아까 500도씨에서 분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크라는 이런 걸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로 어떻게 해요? 노출이 돼서 분해가 되었을 경우는 아주 독한 SF4 이런 게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예. 이거는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로마 제국인가요? 뭐 거기에서도 이 S를 태워서 화학전을 했죠. 그죠? 예. 아군이 여기가 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여기서 황을 태우는 거죠. 그럼 적군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아, 황이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날려가는 것이죠. 일종의 화학전이라 볼 수 있죠. 절연 내력이 전개 분포에 따라 크게 변한다. 다섯 번째,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가스이다.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더라. 우리가 글로벌 워밍 이렇게 부르죠. 예. 그거 이게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에 어떤 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 이걸 갖다 우리가 GWP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지수 이렇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동일 양의 동일 무게에 그러니까 CO2 1kg이 이거를 지구 온난화 지수 1로 했을 때 다른 거는 몇 배냐 이걸 갖다 우리가 GWP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CO2를 1로 봤을 때인데 이걸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SF6 이거는 또 동일한 1kg이라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건 CO2 1kg에 비해서 무려 23,900배예요. 그러니까 CO2 1kg을 배출하는 거와 SF6 1kg을 배출했을 때 SF6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게 무려 23,900배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CO2 23,900kg하고 SF6 1kg은 똑같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게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지구 온난화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걸 한번 보고 가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가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린하우스 가스라 그러죠. 이렇게 부르는데 교토 의정서에서 나온 게 이제 6대 온실가스가 있죠. 육대 온실가스가 있죠. 그래서 CO2, 그 다음에 CH4, 그 다음에 N2O, 그 다음에 HFCS, 그 다음에 하나가 PFCS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약간 GWP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지수를 CO2를 1로 봤을 때 CH4는 약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정도 되더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N2O CH4가 뭐죠? 메탄이죠.
요거는 아산화질소겠네요. 그렇죠? 요게 약 한 340배 돼요. 예. 여기는 수소, 불화, 탄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소, 불화, 탄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PFCS는 염화, 과불화탄소. 예, 이거는 과불화 탄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GIS에 사용하고 있는 바로 SF6가 바로 육불화학이 되죠. 그래서 SF6가 지구온난화 지수 GWP는 2390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6대 온실가스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아두셔야 되고 이 SF6도 23,900배로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측면에서는 SF6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조금 전에 공부했듯이 SF6가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뭐 친환경 개폐 장치 뭐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세계 유수의 메이저급 어떤 중전기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죠. 국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지구 온난화에 관련해서 각 국가 간 패널이 있죠. 패널. 그 IPCC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입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에 있는 어떤 단체죠. 여기에서 최초에 지구 온난화는 바로 지구 온난화 가스, 즉 다시 말하면 오존층이 파괴된 이런 것이다. 그래서 6대 온실가스가 반드시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저 빙하가 녹아내리는 원인이 자꾸 지구의 기온이 살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 발생한 게 바로 이 지구 6대 온실가스 때문이다. 이거를 증명을 했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IPCC에서.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여기 주로 하는 일이 있죠. 기후 변화가 발생이 되면 대한 평가를 IPCC에서 하죠. 이것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제 대책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유엔 산하의 기후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이건 여기서는 이제 주장을 했죠. 뭐가요? 온실가스가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유엔 산하에 IPC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2007년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도 한번 이거 좀 조금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해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21.3점이 GIS 설비 진단이 나옵니다. 자, 열적, 환경적, 전기적, 기계적 열화. 열화 종류로는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가 있더라. 자, 이제 664페이지 GIS를 어떻게 할까요? 열화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절연 성능이네요. 거의 대부분이 절연 성능이죠. GIS 열화 진단 하면은 열화 됐다는 얘기는 곧 다시 말하면은 절연이 얼마만큼 파괴되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전자파 검출법 해가지고 UHF 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미소 방전을 하게 되면 어떤 절연물이든 간에 미소 방전을 하게 되면 전자파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전자파를 대단히 높은 그 고주파수인데 그게 이제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UHF 센서. 그러니까 UHF 센서라는 건 뭐 다시 말하면 UHF 안테나 뭐 이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연 스페이서법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부분 방전 펄스를 갖다 검출하는 것인데 절연 스페이서 그러니까 절연을 하고자 하는 스페이서를 내부에다 그냥 설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피 전거 이거는 우리가 TV 외피 전거법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GIS 탱커 이렇게 있고 여기에 모선이 있든지 뭐 있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대지로 있는데 누설이 이렇게 되면 누설 전류가 여기 흐르겠죠. 네.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전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TV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언트 어싱 볼테이지 이렇게 부르죠. TV 이래죠. 이걸로 가지고 검출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 외피 전극법입니다. 그 다음에 진동 음향 검출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그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 방전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고주파라든지 그 다음에 음이든지 진동이든지 뭐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붙인다는 얘기가 되죠. 이 센서가 바로 피에조 소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압전 소자예요. 그래서 이 압전 소자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을 발생시키고 또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 압전소자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떤 진동이 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압전소자를 눌렀다가 안 눌렀다 눌렀다 안 눌렀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를 바로 이렇게 전압으로 검출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진동 음향 검출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화학적 검출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SF6를 실제로 뭐 순도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에 그 활성화된 물질을 분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쌍가루 두 번의 통전 성능이라든가 개폐 성능이라든가 이 부분은 뭐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66페이지로 갈게요. 자, 변압기 냉각 21.4 변압기 냉각 방식의 표현. 냉각 방식의 표현. 자, 총 4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는데 4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더라. 이건 전부 다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는 첫 번째 문자는 내부 권선의 절연물이에요. 내부 권선의 절연 매질. 그래서 유입배관압기 같으면 오일 해서 O가 되는 것이고 건식이더라 그러면 A 해서 뭐 에어가 되는 것이고 가스를 넣었다 그러면 가스는 G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자는 이 절연 매질을 내부 절연 매질을 어떻게 순환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부 절연 매질을
그래서 자연 대류, 그러니까 유입 변압기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펌프로 순환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대류 현상, 그러니까 열의 온도 차에 따른 대류 현상, 이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가만 놔둬도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 이제 내추럴을 해서 이제 N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강제로 돌리더라 이러면 뭐 포스드에서 F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이렉트 포스에서 D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자가 이제 뭐냐면 변압기 탱크 외부에서 뭘로 냉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탱크 외부에, 이거는 외부에 절연 매질이 아니고 냉각이겠죠. 이거는 냉각 매질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공기면은 에어가 될 것이고 물이면 워터 해서 W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또 이 부분도 네 번째 문자에서 어떻게 이거를 순환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부 냉각 매질의 순환 방법이죠. 그러니까 열이 자연 발산되게끔 가만 놔두게 되면 이거는 뭐 내추럴 A가 N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공기든지 물이든지 이거를 갖다가 뭐 강제적으로 팬으로 돌린다든가 뭐 물을 펌프로 순환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물론 F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표 21.4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O, N, A, N. 자, 그럼 변압기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권선이 막 이렇게 들어있겠죠.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렇죠? 들어있겠죠. 자, O는 뭐죠? 네, 내부 냉각 매질, 절연 매질이더라. 아, O는 오일이더라. 아, 여기는 절연유란 얘기네요. 내부는. 이 절연유를 뭘로요? 순환을 시킬 거냐? 아, 자연대류 가만 놔두면은 순환할 것이다. 이거.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도 자연적으로 순환되게끔 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팬이라든가 펌프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보면 OFAF를 볼까요? 예, 이런 얘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겠죠. OF는 뭐가 돼요? O는 여기가 당연히 오일이고, 이거를 뭘로 순환시킨다고요? 예, 어떤 펌프라든가 해가지고 포스드 강제적으로 이렇게 펌프로 돌리는 것이고, 밖에는 공기인데, 여기 공기인데 이 공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 이것도 팬으로 돌리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람갑이 같은 팬으로 해서 공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밀어내더라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풍기하고 같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각 방식의 표현에서 ONAN이 무엇인지, ONAF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OFAF가 무엇인지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표 21.5를 잠깐 볼게요. 자, 765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송유 1단계 냉각, 2단계 냉각, 3단계 냉각이 있죠. 그러니까 1단계 냉각을 할 때는 송유 풍냉식, 즉 OFAF를 또는 ODAF를 하는데, 이때는 용량이 1200MVA예요. 근데 냉각을 2단계로 하게 되면은 방법은 똑같지만 냉각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랬을 땐 1560MVA로 용량이 늘어나더라. 또 3단계로 더 냉각을
강하게 하면은 2000MVA로 늘어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3, 4, 5 같은 경우는 300MVA, 400MVA, 500MVA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예. 1호사는 45,000에서 6만으로 늘어나더라. 또는 3만. 지금은 1호사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론 일부는 4만이 있고요. 4만 5천에 6만이 있는데 이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1단계 냉각을 했을 때는 3만에서 4만이다. 30MV라는 얘기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2단계 냉각을 하면 4만 MVA, 40MVA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보셨을 거예요. 개통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3, 4, 5, 1, 5, 4, 23kV 이렇게 돼 있는데 용량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300, 400,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1차 권선의 용량, 2차 권선의 용량, 3차 권선의 용량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게 1단계 냉각, 요게 2단계 냉각, 요게 3단계 냉각일 때의 용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랍니다. 이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력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냉각 방식에 따른 용량의 변화다. 1차, 2차, 3차 용량이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변전소는 이제 끝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파4 배전공학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